자, 그리고 이제 제조소에서 지정과산화물이라는 것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조소에서 얘기하는 지정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과산화 벤조일, 아세틸 퍼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지정과산화물에 해당하는데요. 일반 위험물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과산화물을 취급할 때는 특별히 담 또는 토제라는 안전장치를 더 설치를 합니다. 자, 담 또는 토제는 저장 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담 또는 토제와 저장 창고 사이의 간격은 공제 너비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지정과산화물을 취급할 때는 저장 창고 안에 격벽으로 완전히 부액해서 이 오류 위험물을 1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너무 넓은 공간에 오류 위험물을 한 번에 저장하게 되면 폭발했을 때 다른 위험물보다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5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고요. 이때 격벽은 두껍게 해서 서로 이제 같이 폭발하는 일이 없도록 잘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께가 30cm 또는 40cm의 콘크리트 블록 조로 이런 재질로 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 창고의 격벽은 양측의 외벽에서부터 1m, 그리고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되게 해야 합니다. 이 외벽에 대한 기준이 앞쪽에 했었던 요 내용과 살짝 지금 숫자가 달라요. 자, 앞쪽에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벽의 양쪽하고 그 지붕까지 전부 다 50cm 이상 돌출되게 하라고 했죠. 근데 이 뒤에 지정과산화물의 격벽에서는 지붕은 50cm지만 양쪽의 벽에서부터 삐져나와야 하는 그 벽의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벽의 너비가 1m 이상 더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할 때의 지붕은 중도리 또는 석가래 간격이 30cm 이하로 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입구와 관련해서 각종 방화문 대신에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창문의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그리고 벽면의 80분의 1 이내로 해야 되고, 창의 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이 숫자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을 저장할 때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장소에서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면 안 됩니다. 위험물만 들어가야 하는데, 옥내 저장소 또는 옥외 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이제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서로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1m의 상호간의 간격을 두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1류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5류 위험물, 그리고 1류랑 6류 위험물, 1류랑 3류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 2류의 인화성 고체랑 4류 위험물, 그리고 3류의 리튬, 알킬알루미늄 등, 그리고 4류에도 그 물질이 포함된 것, 4류와 5류의 유기과산화물, 이 계열은 상호간에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들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가 있는데요. 자, 제조소에서 이제 히드록실아민이 아니라 하이드록실아민이 되겠죠.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특별한 규칙을 제정을 합니다. 자, 안전거리라고 하는 앞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3m, 5m, 10m, 20m, 30m, 50m 이 기준 대신에 이때는 계산해서 안전거리를 정할 거예요. 자, 안전거리는 51.1에 루트 앞에 큰 숫자로 3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공학용 계산기의 기호 보면은 이렇게 쓰는 루트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루트는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앞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제곱근, 그래서 세제곱근, 네제곱근 하는 이 제곱근을 쓰고 그 안에 지정수량의 배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다시피 오류위험물이 앞으로는 같은 하이드록실아민이라도 10kg일 때와 100kg일 때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단서 조건이 붙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은 몇 킬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지정수량의 배수를 이 세제곱근 안에 대입을 해서 나오는 값이 하이드록실아민의 안전거리가 된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이드록실아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경우에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 담 또는 토제의 기준, 일단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담의 두께는 15cm의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그리고 2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해야 한다. 그리고 경사는 가파르지 않게 60도 미만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조소의 주변에 방화상 유유한 담, 즉 불이 났을 때 불을 막아줄 수 있는 담을 설치하면 안전거리를 줄일 수 있는데요. 자, 이 방화상 유유한 담의 높이, 이 H의 높이가 몇인지 구하는 문제가 그래도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담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식을 통해서 계산한 값과 이 높이를 서로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 P라는 값과 D 두 번을 곱해서 알파를 더해주는, 그래서 DDP 알파를 그냥 A라고 불러볼게요. DDP A라고 하는 이런 식을 통해서 곱하기 더하기 한 값이 H보다 크면 이 값이 그냥 2로 고정이 됩니다. D 곱하기 P 플러스 알파를 한 값이 H보다 크면 H가 2로 그냥 고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H가 더 큰 높은 건물이다 하면은 이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이 식을 통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H 빼기 P 괄호하고 D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이 큰 D, 작은 D, 큰 H, 작은 H, 그리고 알파까지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계산 문제가 기출문제 중에 몇 번 나옵니다. 그 문제들을 푸시면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는 거의 항상 0.15로 계산하고요. 문제를 풀 때는 이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일반 점검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점검 내용이 뭔지, 어디를 점검해야 되는지 빈칸을 내는데, 사실 이 부분까지는 너무 좀 출제를 하는 게 좀 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냥 필요한 경우에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은 일반 점검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부 기준을 통해서 그쪽에 별표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어서 수록을 해놓은 거고, 아직은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이 제조소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렇게 제조소가 긴 이유는 이 뒤에부터는 이제 앞으로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조소의 세부적인 기준들을 다 마련을 해놓고 여기와 어떻게 조금씩 달라지는지로 법령이 구성되어 있어서 제조소가 조금 양이 많은 편입니다. 자, 뒤쪽에서는 이제 저장소 8가지에서 법령에 나오는 내용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는 이제 안전거리가
3m, 5m, 10m, 20, 30, 50m짜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두지만 안 둬도 되는 기준은 사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사료 위험물이죠. 이 위험물을 20배 미만으로 적은 양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 제조소도 마찬가지로 육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적용하지 않았죠. 근데 옥내 저장소에서도 그러네요. 이 육류 위험물은 웬만하면 조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산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이런 좀 특례만 들어갈 뿐이지 그 부식시키는 성질 외에는 그나마 조금 위험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뭐 안전거리라던가 보유공지 이런 부분에서 제외시켜주는 경우가 이제 가끔 나오게 됩니다. 자,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이런 구조로 된 옥내 저장소에 저장을 하면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한 경우, 그리고 저장 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무슨 방화문일까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저장 창고에 창문이 없어야 합니다. 창문이라는 게 있을수록 이제 바깥에 화재가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다음은 보유공지입니다. 제조소에서는 3m, 5m로 간단하게 끝났죠. 근데 옥내 저장소는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가 달라집니다. 내화 구조로 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 된 건물보다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내화 구조로 안 된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전하겠죠. 그래서 안전한 경우에는 보유공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공지의 너비가 커집니다. 지정 수량이 많아질수록 이제 공지의 너비가 커지는데 그 중에서도 내화 구조일 때가 보유공지가 작고 내화 구조가 아닐 경우에가 이제 보유공지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정 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1, 2, 3, 5, 10 또는 0.5, 1.5, 3, 5, 10, 15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보유공지는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까 이 4가지의 보유공지는 각각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 면적의 경우에는 이제 옥내 저장소, 건물 안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거다 보니까 위험한 것을 저장하는 경우에 바닥 면적을 상대적으로 작게 하고 덜 위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닥 면적을 크게 하게 됩니다. 자,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게 위험한 거니까 이렇게 1등급인 경우는 1000제곱미터, 사료 위험물 중에서 1등급인 거는 한 가지 특수인화물 있고요. 2등급인 거는 제일석유류랑 알코올류가 있기 때문에 종류의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료 위험물의 1, 2등급까지는 1000제곱미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1000제곱미터와 2000제곱미터의 경우를 함께 저장하는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오류 위험물을 가지고 이제 바닥 면적을 구하라고 한다면 오류 위험물은 이제 앞으로 제1종, 제2종으로 지정 수량을 나누죠. 1종인 경우는 10kg, 2종인 경우는 100kg가 되는데 10kg일 때가 위험 등급이 1등급이 되고 이제 100kg일 때가 위험 등급이 2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류 위험물이라도 1종인 경우에는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2종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된다는 걸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 창고는 바닥에서부터 처마까지의 높이가 6m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6m가 넘어가면 이제 큰 건물로, 좀 위험한 건물로 볼 수 있어서 이제 6m까지 단층 건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구분해서 이 위에가 바닥 면적, 여기는 건축물의 구조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층 건물로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여야 하는데 이류 또는 사료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처마 높이를 20m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벽, 기둥, 바닥, 보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거나 갑종방화문 그런 걸 설치한 경우, 그리고 피레침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의 처마 높이가 20m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장 창고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 구조로 하고 보와 석가래는 불연 재료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벽, 기둥, 바닥, 보까지 여기까지 다 내화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도 줄여주고 뭐 바닥의 처마 높이도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죠. 자, 그리고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 창고 또는 이류 위험물과 사료 위험물 중에서 70도 미만인 것을 제외한 저장 창고에 있어서는 벽, 기둥 및 바닥은 불연 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주된 내용이고 이 뒤쪽은 예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 창고의 지붕은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일종방화문, 그리고 자동 폐쇄식 갑종방화문 명칭 바꿔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장 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는 제조소와 마찬가지로 망임 유리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1류 중에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2류 중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 중에 금수성 물질, 여기까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과 반응하는 물기 엄금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사료 위험물은 물에 둥둥 뜨는 비수용성인 물질들이 많은 기름들이죠. 그래서 이 물과 닿으면 안 되거나 물과 섞이지 않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바닥을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유 설비해야 된다는 거 거의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옥내 저장소가 있는데 이제 특례로 소규모의 옥내 저장소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소규모로 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지정 수량의 50배 이하의 옥내 저장소가 처마 높이 6m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 이제 20배에서 50배, 50배에서 200배까지 가지 않고 그냥 50배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50배까지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옥내 저장소로 보는데 이 소규모 옥내 저장소는 5배 초과하면서 20배까지는 보유공지 1m, 그리고 20에서 50배는 2m로 보유공지를 하고요. 바닥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벽, 기둥, 바닥포, 지붕까지 내화 구조로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런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지정과산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옥내 저장소의 안전거리인데요. 자, 지정과산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5배 이하인 경우에는 두께를 30cm 이상의 담 또는 토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담 또는 토재는 외벽으로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하고 간격은 보유공지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 또는 토재의 높이는 저장 창고의 처마 높이 최대 6m죠. 6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두께는 15cm나 20cm로 할 수 있고 경사는 60도 미만. 이 내용은 어디랑 같냐면 제조소 중에서 하이드록시라민의 특례와 같습니다. 자, 옥내 저장소의 일반 점검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게 편집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가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2줄이 안전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씩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보유공지가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고 보시기 쉽게 다시 선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안전거리가 이렇게 2가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유공지, 벽, 기둥, 보호, 지붕, 방화문, 그리고 바닥이 이렇게 2개, 계단, 다른 용도와의 구획, 조명 설비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환기 설비, 배출 설비가 이만큼입니다. 밑에 내용들은 이제 알맞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 선이 좀 잘못 그어져 있어서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 해설과 좀 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책 개정 시기 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